집게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양세원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할 스페셜한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진욱 해설위원, 박주미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주미 기자는 사실 매 시즌 스페셜 V와 함께하고 계신데 배구가 없는 비시즌 동안 어떻게 보내셨고 또 오늘 어떤 소감이신지 궁금합니다. 배구 개막만을 기다려왔고 네. 사실 매 시즌을 함께하고 있지만 이번 시즌은 또 유난히 또 새로운 모습인 게 스튜디오도 좀 바뀐 것 같고 맞아요. MC분도 바뀌고 네. 패널 구성진도 좀 다양하게 변했다고 들어서 설렘 마음으로 올 시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박주미 기자님과 함께하는 이번 시즌 기대가 되는데요. 석진욱 해설위원은 이번 시즌 벌써 2년 차입니다. 지난 시즌에 제가 소문으로 듣기로는 너무 긴장을 많이 하셔서 손에 땀이 막 차가지고 테이블이 흥건하게 젖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오늘은 좀 컨디션 어떠신가요? 확실히 떨림이 적어졌고요. 네. 땀도 적어졌어요. 네. 뭐 적응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럼 오늘 테이블은 뽀송뽀송하길 기대해 보도록 그건 하겠습니다. 끝나봐야지 알아요. 끝나면 여기 젖어 있는지 아니면 말라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죠. 네, 끝나고 테이블 체크 꼼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어제 펼쳐진 여자부 경기 살펴볼 텐데요. 흥국생명과 현대건설 시즌 첫 경기였던 만큼 팽팽한 승부가 이어졌습니다. 주요 장면 하이라이트 함께 보고 오시죠. 득점차가 됐습니다. 오른쪽 호위. 자, 수비를 받는 박수현입니다. 김다솔의 언더터스. 최은지 살렸고 하이볼 스파이크 쪽에 떨어집니다. 앞서가고 있는 현대건설 김희진 선수입니다. 박수현의 리시브. 그렇죠. 득점. 네, 직선 좋습니다. 네. 중앙에 양효진. 도수빈 살렸고 네트에서 붙어오는데요. 김수지 살렸어요. 최은지 스파이크 막히나요? 막혔어요. 19대 16. 우위에 있는 현대건설입니다. 네. 리시브 짧았어요. 정지훈 강타. 블록아웃. 서브 범실. 23대 20. 현대건설의 1세트 세트 포인트. 서브 득점! 1세트를 가져가는 현대건설입니다. 속공에 김희진 득점. 똑같은 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정윤주가 맞고 백어택 살리는 김연경. 카리 득점. 그 좋은 레베카 선수의 후위 공격을 잘 받아냈고 김희진. 김다솔. 자, 살리는 자스티스. 빠르게 돌리는 양효진입니다. 경기 되고 있습니다. 네. 멀리 뿌립니다. 연타 수비됐고. 때려야죠. 자, 조금 망설였는데 때려야 범실이에요. 돼요. 때려줘야 됩니다. 지금 공격수가 없어요. 이런 공격이 필요하고요. 예. 결정력과 리바운드 플레이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왼쪽으로 보냈습니다. 막힙니다. 커리. 높이가 무섭습니다. 네. 백터스로 연타 넘어지면서 살렸어요. 다시 한번 박박지. 바운드가 크게 튑니다. 자스티스 받고 김다희 돌려줍니다. 밀어넣기. 김수지가 반응했어요. 문지윤 스파이크 막힙니다. 박민지 받고 오른쪽 문지윤 막혔어요. 스파이크 살려요. 빅오프 김다운 득점. 리시브가 흔들립니다. 김수지 무리하지 않고 받아서 박민지에게 연차. 양효진 아웃이에요. 아웃입니다. 네, 아웃입니다. 범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범실이 10개입니다. 3세트만. 그러니까요. 언더로 올라갑니다. 자스티스 막혀요. 블로킹. 그렇습니다. 네, 생각보다 높이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각도를 내줘야 됩니다. 도스빈 언더로 넘어왔습니다. 넘어가요. 다이렉트. 그러나 살려놓고 레베카의 연차. 정지훈 제자리가
맞으면서 벗어납니다. 네. 25대 19로 3세트는 흥국생명이 가져갑니다. 아하, 그러나 서브 범실이 나옵니다. 아, 너무 날카롭게 노리다 보니까 이게 범실로 이어졌습니다. 동점이 됐어요. 언더 오른쪽 레베카 살렸고 정준의 강타 뒤쪽에서 수비가 됩니다. 다시 한번 박민진이 밀어봅니다. 붙이는 이예림 카리 네. 득점. 가장 좋은 라인업이에요. 아, 서브 범실. 김다인 선수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이예림의 리시브 카리 득점. 김다인 선수가 카리가 득점을 했을 때 유독 크게 세를 아, 먼저 납니다. 그러니까요. 김다인 카리에게 안 돼요. 연차. 때려야 됩니다. 자, 살렸어요. 레베카 강타 수비가 됐고 다시 한번 카리 준비 강타 수비 됐어요. 김다은 제자리 점프 어디로 정지훈 선택 25대 23 세트 스코어 3대1 현대건설이 첫 경기 승리를 거둡니다. 현대건설이 개막전에서 디펜딩 챔피언 흥국생명을 3대1로 제압하며 시즌을 산뜻하게 출발합니다. 현대건설은 흥국생명보다 20득점 앞선 61득점 기록했고요. 그중 정지훈 선수 양팀 최다 득점 22득점 올렸습니다. 카리 선수 역시 18득점 활약하며 인상적인 V리그 데뷔전을 치렀네요. 22일에 열린 흥국생명과 현대건설의 시즌 첫 맞대결, 현대건설이 흥국생명을 3대1로 제압하면서 시즌을 산뜻하게 출발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명실상부 팀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정지훈 선수가 있었는데요. 정지훈 선수의 활약상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네, 시즌 첫 경기에서 보니까 22득점, 정말 말씀하신 대로 명실상부 에이스로서 제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공격 성공률을 보니까 45%인데 효율이 37.5%거든요. 순도 높은 공격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특히 고무적인 건 그동안 정지훈 선수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던 리시브 불안이 이 경기에선 보이지 않았고 제법 네.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경기의 시즌 전체 전망이 좀 다소 어렵지만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리시브 효율이 40%였으니까 그렇게 더 말할 수 있고요. 세트 막판에 경기 마지막 등 승부처 결정력을 잘 지어준 이런 모습에서 에이스로 더 단단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정지훈 선수가 공수 양면에서 활약하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전체적으로 팀의 플레이 템포가 빨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이번 현대건설의 전술적인 변화는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카리 선수가 경기 막판 후반부에 무릎이 좀 안 네. 좋은지 절뚝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승리가 쉽지 않겠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지훈 선수가 잘 해주면서 승리를 잡아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현대건설의 플레이가 조금 빨라졌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세터 김다인의 토스가 낮고 빠르게 양쪽으로 쏴주면서 정지훈, 카리 날개 공격이 활발하게 움직였고요. 또 양효진을 활용한 중앙 공격도 이 빠른 세트 플레이가 돋보였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다소 이제 낮은 볼보다는 높은 볼을 선호하는 모마 선수 때문에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없었던 현대건설인데 올 시즌에는 이런 빠른 플레이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건설의 스피드 배구를 엿볼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자부 경기 살펴봤고요. 다음은 남자부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팽팽한 승부 속에서 펼쳐진 남자부 경기 주요 장면도 함께 만나보시죠. 이제 0점을 많이 찾았습니다. 범실 없이 왼쪽 블로킹 또 걸렸어요. 또 잡아냅니다. 황태기가 연속 블로킹 2개. 허스봉 힘을 싣습니다. 서브 득점. 적은 경기 세트를 소화했던 이시훈인데 자, 여전히 서브의 위력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바로 사이드아웃. 야쿠의 공격 예측이 안 되고 있습니다. 3세트는 범실도 적어졌기 때문에 더 밀도 높은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블로킹 성공이에요. 20대 22 2점 차. 센터를 교체했어요. 서브 득점. 옐로우 카드가 받은 거죠. 그렇죠. 시간 지연에 대한 경고. 자, 흔들려서 포인트. 서브 득점. 이준영. 강한 서브. 네요. 성공입니다. 박경민 선수가 잘 잡아줬고요. 네. 수비에 강점도 있는 선수거든요. 예.
김소재 리시브 이번엔 흔들렸습니다. 야컵 블로킹 걸립니다. 블로킹 득점.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 한기기 센터요. 강한 서브입니다. 잘 버텨냈고 뚫어내는 허수봉. 잘 받아냈고요. 캐피탈은 확실히 이번 세트 승기를 잡을 수 있을지. 바이오르사의 나강 서브 통합니다. 서브 에이스, 서브 에이스 바이오르사이언. 안드레스 피아나 강 서브 좋아요. 잘 들어가죠. 레오가 올려줬고요. 공격할 수 없습니다. 야콥이 바로 갑니다. 그러나 후위 공격자 반칙 이대로 그렇죠. 4세트가 마무리됩니다. 팀 플레이를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거기에 뭐 팀의 리더 역할도 하잖아요. 서브 서브 득점이에요. 최민아의 서브 득점. 야콥이 흔들립니다. 일단 다시 현대캐피탈이 한대로 앞서 있습니다. 8대5 흔들려요. 자 넘어갑니다. 찬스볼. 현대캐피탈 어떻게 처리할지. 허수봉 강한 공격이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안드레스 피아나 그러나 막힙니다. 블로킹 허수봉. 자 본설 감독은 임성진 선수를 투입하는 걸로 결정을 했었네요. 서브 좋습니다. 좋았어요. 왼쪽 오픈 터치아웃이에요. 허수봉이 해결합니다.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야쿠베 각 서브 통합니다. 서브 득점. 야쿠 좀 더 빠르게 나왔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레오 선수 아니면 허수봉 선수거든요. 예. 야쿠 또 들어가요. 레오가 맞습니다. 레오로 갑니다. 블로킹 다시 맞고요. 또 한 번 레오입니다. 성공해냅니다. 뚫어냈습니다. 매치 포인트. 네, 마지막까지 높이 강하면서 득점을 내려고 하고 있는 현대캐피탈이에요. 김진영의 서브. 김도훈이 받았습니다. 오른쪽 피아나 블로킹. 경기 끝.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 3대2 승리를 지켜내는 오늘. 혈투 끝에 디펜딩 챔피언 현대캐피탈이 KB손해보험을 상대로 3대2로 승리하며 안방에서 열린 개막전 첫 단추를 잘 꿰습니다. 허수봉, 레오 쌍포가 48득점 합작했고 허수봉 선수 63%의 공격 성공률로 공격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민호 선수 400경기 출장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한편 KB손해보험은 비에나 선수, 야쿱 선수 분전했지만 4세트 이후 역전패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대캐피탈과 KB손해보험 첫 세트부터 불꽃 튀는 스파이크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결국 3대2로 현대캐피탈이 개막전 첫 승을 거뒀는데요. 이 경기 승부를 가는 터닝 포인트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4세트, 그러니까 2대1로 현대캐피탈이 지고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 4세트 초반 3대2에서 필립 블랑 감독이 작전 타임을 했거든요. 그 작전 타임 내용을 보신다면 네. 왜 이 장면을 떠올리는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이 작전 타임 이후로 확실하게 선수들의 분위기는 바뀌었고요. 경기를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필립 블랑 감독이 얘기한 건요. 네. 지금 할 수 있어? 아니면 나와. 이런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임팩트를 줬기 때문에 선수들을 하기를 북돋아 주었고요. 네. 필립 블랑 감독하면 평소에 카리스마가 있는 감독인데 왜 명장이라고 불리는지 이 작전 타임 한 번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네, 필립 블랑 감독의 작전 타임으로 첫 경기 승리를 챙긴 현대캐피탈이었는데요. 이어서 오늘 남자부 경기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자부에서는 대한항공과 한국전력이 맞붙습니다. 지난 시즌 5년 연속 챔피언에 도전했지만 부상 이슈로 인해서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대한항공이었는데요. 올 시즌은 다시 왕좌 탈환을 위해서 비상에 도전합니다. 그 중심에는 외국인 듀오가 있죠. 그렇죠. 작년 좀 아쉬웠던 게 마지막에 합류한 카일 러셀 선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서브를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에 딱 맞는 선수예요. 그리고 리베로 부분에서 로에이 선수가 들어오면서 뒷받침을 해주고 있고요. 지난 시즌 정규리그 막판에 아쉬웠죠. 많이 아쉬웠지만 대한항공 하면은 조직력이 끈끈한 네. 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도 이 강력한 서브로 상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이고요. 대한항공 작년에 정말 현대캐피탈 만나서 좋은 경기도 했지만 계속적으로 아쉬웠던 그 생각이 남아 있는데요. 올 시즌은 어떤 전략으로
특히나 감독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전략으로 올 시즌 준비했을지 참 기대가 되는 팀입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 듀오가 이번 시즌 대한항공을 다시 비상시킬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정상 탈환을 위해서 팀 체제에도 변화를 줬는데요. 원래 주장 완장을 차고 있던 한선수 선수에 이어서 이제는 정지석 선수가 주장 완장을 이어받게 됐습니다. 이 정지석 선수와 함께 핵심 역할을 맡게 될 선수는 또 누구일지 궁금한데요. 그렇죠. 뭐 정지석 선수가 정말 배구 잘해요. 잘하기 때문에 주장을 지금 맡게 되었고요. 네. 하지만 이제 그 반대 자리, 아웃사이더 히터의 반대 자리를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대한항공 하면은 아웃사이더 히터 자리에 선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정한용 선수가 이제 자리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한용 선수 작년에 초반 부상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서브 1위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아쉽게 부상으로 중간에 이제 서브 1위에서 내려왔지만 강한 서브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공격력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항공을 그러니까 정지석 선수와 정한용 선수, 뭐 정정 듀오라고 이제는 해야 되겠죠. 이 두 선수의 기대가 큽니다. 네, 정지석 선수와 정한용 선수가 이번 시즌 대한항공의 날개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즌 스페셜 V 분석을 토대로 AI가 내놓은 대한항공의 이번 시즌 해시태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AI가 선택한 대한항공의 대표 해시태그는요. 정상 탈환 비행 시작입니다. 오, 정상 탈환 비행 시작. 정상 탈환을 위한 비행을 시작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저는 대한항공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날다 뭐 그 비행한다 이런 단어가 나오지 네, 네,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 해시태그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시나요? 뭐 완전히 동의합니다. 이제 정상 탈환을 해야 되겠죠. 작년의 아쉬움을 날리기 위해서는 올 시즌 분명히 정상 탈환을 해야 됩니다. 네, 대한항공이 지난 시즌의 아쉬움을 딛고 또 올 시즌 정상 탈환을 할 수 있을지 저희 KBSN과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올 시즌 두 번째 경기에 나서는 한국전력입니다. 우리카드전에서는 많은 시선이 배논 선수에게 쏠렸는데요. 사실 세터와의 호흡이 조금 아쉬웠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아쉽게도 첫 단추부터 좀 꼬였어요. 첫 경기에 리시브가 안 됐고요. 네. 뭐 토스도 잘 안 됐고요. 그러니까 배논 선수의 경기만 보면 9득점이에요. 공격 성공률 33%, 네. 그리고 서브 1점, 공격 8점이에요. 가장 많은 공격을 하고도 공격 효율이 16%대거든요. 굉장히 아쉬운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배논만 본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리시브가 매끈하게 되지 않았고요. 거기에 세타와의 호흡이 잘 맞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경기로 배논 선수를 판단할 수는 없고요. 또 이번에는 하승우가 어저께 전역을 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하승우 선수가 오늘 경기에 주전으로 먼저 나올지, 김주영 선수가 먼저 나올지, 오늘 경기의 관심사는 이 주전 세타가 누가 나올지에 대한 관심사겠죠. 네, 한국전력이 앞으로 또 배논 선수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세터의 역할, 좋은 토스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전력은 리시브에서도 다소 힘이 붙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서브가 좋은 대한항공을 만났습니다. 과연 어떤 전략으로 경기를 풀어나가야 할까요? 그러니까 올 시즌 바뀐 규정으로 본다면요. 서브를 이렇게 올렸을 때, 올리는 순간부터 자리를 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바뀐 규정을 따져본다면 이 순간적으로 자리 이동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전력의 리시브 라인을 봤을 때는 자기 자리에 그대로만 계속 서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한 서브를 가지고 있는 대한항공을 만나서 오늘은 어떤 경기력을, 어떤 리시브 라인으로 전략을 세워서 나올지 그 부분이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결국 오늘 경기 한국전력이 대한항공의 강서브를 잘 버텨줘야 하는 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전력의 해시태그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경기 AI가 내놓은 한국전력의 해시태그는 무엇이죠? 네, 한국전력의 해시태그는 재정비 필요입니다. 재정비 필요.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뜻일 것 같은데 동의를 하시나요? 저는 아니요. 이제 한 경기 했어요. 네. 무슨 재정비 이거보다는 그냥 자신감 필요? 자신감 그동안 필요. 해왔던 거를 지금 다시 뭔가 재정비할 게 아니라 자신감을 갖고 다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석진욱 위원님은 재정비보다도 자신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열릴 남자부 경기 살펴봤고요. 이어서 여자부 경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정관장은 개막전에서 아쉽게 패했지만 오늘 경기 반전을 노립니다. 지난 경기보다는 아무래도 더더욱 단단한 경기력을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박주미 기자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정관장이 올 시즌 첫 경기인 흥국생명과의 개막전에서 비록 지긴 했지만 자네트 선수의 활약에는 팀에서도 네. 감독도 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자네트 선수가 이번 시즌에 처음으로 해외 리그에서 뛰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첫 데뷔전을 치렀지만 26득점을 올리고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하면서 확실하게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고이진 감독도 그래서 이 선수가 자기 몫을 제대로 잘해줬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네. 첫 경기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는데 특히 이제 공격에서 득점뿐만이 아니라 공격을 전개할 때 중앙을 활용하는 공격 전개에서도 기여하는 역할이 컸고요. 그래서 자네트 선수 올 시즌 기대 좀 해봐도 네. 좋을 것 같아요. 자네트 선수가 이렇게 V리그 첫 경기 좋은 활약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또 세터의 역할이 빠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 경기 선발로 나선 이 최서연 세터 이야기 빼놓을 수 없겠죠? 네, 정관장의 세터가 왜 최세현 선수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사실 이제 염혜섭 선수나 김채나 세터가 부상으로 이제 자리를 비우면서 이 최서연 세터가 이제 나왔잖아요. 네. 3년 차인데 처음으로 선발 스타팅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침착하고 굉장히 정확한 세트로 자네트 선수를 지원해줬습니다. 이 사실 이제 염혜선 선수가 부상 공백이 길 것으로 좀 전망이 네. 돼요. 세터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데 정관장에도 고이진 감독에게도 이 고민거리를 좀 씻어내어줄 수 있는 그런 희망을 봤다, 성장 가능성을 봤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실 팀 공격의 중심축 역할을 이 세터가 해줬기 때문에 사실 이런 콤비 플레이, 세터와 공격수의 콤비 플레이가 정관장으로서는 공격 전력을 한층 더 이렇게 배가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최서연 선수 3년차 루키임에도 불구하고 대담한 경기력 보여줬는데요. 앞으로 또 세터로서 든든한 경기 보여주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최서연 선수들과 호흡을 맞춘 지 열흘밖에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외국인 선수와도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호흡을 맞출 시간이 열흘밖에 안 됐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데 열흘밖에 안 되고도 첫 경기에서 이렇게 안정적인 플레이를 했다는 건 굉장히 좀 이 선수 굉장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사실 이 선수 한 경기 결과보다는 이제 과정에 좀 집중해서 우리가 한 시즌 전체를 봐야 할 필요성이 있겠고 정관장 입장에서는 이 첫 경기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성과를 봤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최서연 세터의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던 경기였던 것 같은데요. 정관장은 사실 주전 세터 염혜선 선수 외에도 위파위 선수 부상으로 아웃사이더 히터 공백이 커진 상황입니다. 그 자리를 채운 선수들의 경기력은 또 어땠나요? 위파이 선수 부상 공백에 저 울상일 줄 알았거든요. 네. 고이진 감독님. 근데 고이진 감독께서 생각보다 이제 시즌 초에 그 개막 미디어데이 등을 통해서 이선우 선수가 잘해줄 것이고 이선우 선수의 성장을 좀 지켜보겠다. 제대로 키워보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고 이 선수가 또 첫 경기에서 제법 잘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수가 범실이 이 경기에서 9개로 조금 많았어요. 그런데 이선우 선수 말고도 박혜민 선수가 또 위파이 선수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국내 선수로서의 활약도 좀 잘 해줬거든요. 그래서 두 선수가 공격에서도 좀 좋은데 다만 이제 범실들이 조금 발목을 잡으면 안 되잖아요. 경기를 잘 풀어가는데 발목을 잡으면 안 되니까 범실 관리는 좀 잘해야 되겠고 공격의 리듬을 끊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 두 선수가 위파이가 올 때까지 잘 팀 전술을 이해하고 훈련도 잘해서 팀 플레이를 잘 해나가길 기대해보고 또 이 선수가 그동안 지난 시즌에도 살림꾼 역할을 한 때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올 시즌 초반부터 조금 힘들겠지만 그런 살림꾼 역할을 제대로 해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결국 아웃사이드 히터 라인이 범실을 줄이고 또 리시브 효율을 높여야 하는 게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스페셜 V 분석을 바탕으로 오늘 경기 정관장의 해시태그 살펴볼 텐데요. 오늘 경기 정관장의 해시태그 AI는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AI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네. AI의 해시태그는 바로 반등의 기회입니다. 반등 기회. 반등의 기회.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정관장으로서는 지난 시즌에 사실 그 챔피언 결정전까지 가고도 좀 아쉬운 측면이 많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올 시즌에는 제법
꾸준하게 전력을 좀 유지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세터 염혜선 선수가 좀 부상이라서 아쉽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경기는 잘 풀어 나갔잖아요. 네. 첫 단추를 잘 끼웠으니까 반등의 기회 삼아서 올 시즌 반등의 기회 삼아서 잘 풀어 나가길 바랍니다. 네, 염혜선 세터의 공백은 있지만 또 최서연 세터의 발견이라는 점에서 이번 경기 의미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정관장과 맞대결을 펼칠 상대 GS칼텍스의 전력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GS칼텍스는 기업은행을 꺾으면서 기선제압에 성공했는데 박주미 기자는 이번 시즌 GS칼텍스의 전력 어떻게 보시나요? GS칼텍스가 의외로 시즌 첫 경기에서 우승 후보로 꼽힌 기업은행을 꺾으면서 네. 많은 분들이 다크호스가 아니라 진정한 우승 후보로 평가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심에 있는 선수, 실바 선수인데요. 이 실바 선수는 뛰어난 기술력과 폭발력인 공격력으로 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데 사실 경기마다 결정적인 순간에 터지는 강력한 스파이크, 수비도 좀 안정적으로 받쳐주고 있고요. 팀에 헌신하는 자세까지 진정한 에이스로 불리는데 올 시즌도 여전히 에이스로 활약을 해줬습니다. 네, 올 시즌 실바 선수의 활약이 결국 GS칼텍스의 승리의 열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소 36경기를 치러야 하는 만큼 실바 선수의 체력 안배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시즌 실바 선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영택 감독이 선택한 카드가 있다고요? 아, 네. 자막이 벌써 나오지만 네. 레이나 선수가 있어요. 레이나 선수가 영입이 되면서 사실 이 실바 선수를 도울 특급 도움이다 이렇게 불리거든요. 아시아 쿼터로 영입한 레이나 선수가 흥국생명에서 활약하면서 이미 V리그를 경험했지만 이 선수가 생각보다 키가 크진 않아요. 177cm인데 의외로 점프력이 좋아서 네. 공격이 탄력이 있고 그래서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웃사이드 히터로서 또 갖춰야 될 공격에다가 리시브도 안정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실바 선수가 힘들 때 그리고 후위에 있을 때 그리고 국내 선수들이 조금은 버거워할 때 이 선수가 차곡차곡 득점을 쌓고 결정적인 순간에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 선수가 보니까 첫 경기에서 물론 데이터로는 10득점에 공격 성공률 33%에 불과했지만 리시브 효율이 40%대거든요. 그러니까 리시브가 안정적이라는 건 그다음 공격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는 것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바로서는 공격 부담도 덜고 편안하게 공격할 수 있는. 그래서 레이나 선수는 정말 복덩이인 것 같아요. 네, 복덩이 레이나 선수의 합류로 이번 시즌 GS칼텍스 공수 양면에서 경기력이 또 완성도가 높아졌을 것 같은데요. GS칼텍스가 사실 지난 시즌에 부상 선수가 많아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렇게 올 시즌에는 한층 더 높은 완성도의 전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특히 안혜진 선수가 복귀한 점이 정말 눈에 띄는데요. 네, 지난 시즌에는 어깨도 조금 아팠고 여기저기 좀 아파서 잦은 부상 때문에 힘들어했던 안혜진 선수인데 안혜진 선수가 이렇게 건강하게 시즌 첫 경기부터 나와서 공격을 풀어가 주니까 팀에는 정말 든든할 텐데요. 주전 세터의 복귀가 GS칼텍스로서는 조직력 강화에 한 몫을 하겠죠. 이제 첫 경기에서 중앙 양 날개 고르게 활용하면서 토스도 날카로웠고 공격 흐름도 꽤 자연스럽게 풀어나갔고요. 이제 안혜진 세터가 돌아오면서 GS칼텍스는 완성형의 팀이 되었다. 이렇게도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부상 없이 꾸준하게 플레이를 해나간다면 GS칼텍스도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우승 후보로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혜진 선수의 복귀로 정말 GS칼텍스가 완전체가 된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럼 스페셜 V의 분석을 바탕으로 AI가 제시한 해시태그 만나보겠습니다. AI가 제시한 GS칼텍스의 올 시즌 해시태그는 바로 완전체의 질주입니다. 방금 완전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번 해시태그 동의를 하시나요? 저는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공격에도 배가 됐고, 그러니까 건강한 실바 선수 있죠. 그리고 실바 선수를 도울 특급 도우미가 있죠. 그런데다가 주전 세터, 우리가 배구는 세터 노름이라고 하잖아요. 네. 주전 세터가 돌아왔어요. 거기다가 한수진 리베로가 정말 그 수비에서도 잘하고 디그도 열심히 잘하고 그러니까 완전체가 될 수밖에 없는데 게다가 이제 특히나 지난 시즌에는 실바 선수가 조금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까. 네. 공격이 너무 부담이 있으니까 그래서 막판에는 조금 힘들어했다고 해요. 그래서 GS칼텍스가 올 시즌에는 체력 관리를 정말 제대로 무장하고 나왔답니다. 보통은 이제 시즌 준비하기 전에 체력 테스트를 한 번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온갖 어떤 항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체지방 뭐 이 근력량 이런 거 체크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많은데 개인별 맞춤 세분화 목표치를 세워서 이런 체력 테스트를 시즌이 들어오기 전까지 3번 정도 했고요. 그 3번 테스트를 통과해야지만 올 시즌 100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감독이 공언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3번의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모든 선수들이 정말 훈련을 열심히 했고 그리고 신체 사이즈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방량이겠죠. 체지방량. 그 줄이기 위해서 모든 선수들이 목표를 완전히 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뭐 팀에 계셨었어요? 굉장히 잘 알고 전화를 좀 계시는데요. 돌려봤는데. 디테일하게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시니까 저도 이제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어디서 정보를 들으신 거예요? 잘 듣고 계실 겁니다. 아마 잘 보고 계실 건데요. 그래서 체중을 감량을 다 하고 몸을 정말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격이나 수비나 모든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몸이 잘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부터 완벽하게 갖춰졌으니까 완전체라고 볼 수 있죠. 기자님의 이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완전체가 된 철저하게 준비한 GS칼텍스의 오늘 경기 전력이 정말 궁금한데요. 이 경기 앞두고 정 관장과 GS칼텍스 양팀 감독의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터뷰 함께 만나보시죠. 정 관장 고이진 감독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경기를 내줬지만 시즌은 길고 여전히 많이 경기는 남아 있습니다. 전체를 봤을 때 이번 시즌 뭐 초반, 중반, 후반 어떤 그림을 그리시나요? 그림은 항상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감독님들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게 이 장기 레이스거든요. 어떻게든 잘 버텨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염혜선 세터가 지금 빠져 있긴 하지만 선발로 나왔던 최서연 선수가 저희가 볼 때는 기대 이상이었거든요. 감독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서연이는 뭐 연습 때도 그렇고 경기 때도 그렇고 일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최대한 발휘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선수의 활약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겠고요. 저희가 볼 때는 이 아웃사이드 히터 포지션, 뭐 서브 리시브를 포함해서 이번 시즌 내내 아마 키 플레이어들이 될 것 같은데 좀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위파이 선수가 지금 뭐 언제 들어올 줄 모르고 아웃사이드 히터 쪽이 뭐 신경을 많이 쓰면서 비시즌 준비했는데 본인들도 일단 뭐 선우나 혜민이나 뭐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또 경기를 통해서 성장하고 또 뭐 좋은 경기 리듬을 찾는다면은 뭐 좋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고이진 감독 만나봤습니다. GS칼텍스 이영택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첫 경기에서 우승 후보로 평가받는 IBK를 이긴 것이 놀라운 결과라고 저는 뭐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GS가 이번 시즌 봄 배구 경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느꼈습니다. 이번 시즌 어떤 배구를 좀 보여주고 싶으세요? 뭐 아무래도 뭐 선수들이 비시즌 때 열심히 노력한 그런 결과가 첫 경기에 좀 보여졌던 것 같고요. 네. 뭐 하지만 뭐 첫 경기 이제 한번 이겼을 뿐이기 때문에 뭐 선수들 긴장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조금 더 좋은 경기력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실바 선수는 뭐 저희가 아는 대로 여전히 강력했고 오랜만에 본 레이나 선수 역시 날카로웠습니다. 문제는 미들 블로커들의 이제 공격이 좀 적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시죠? 뭐 아무래도 뭐 리시브가 조금 흔들리면 미들을 좀 활용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안혜진 선수가 오랜만에 경기에 투입되면서 좀 다양한 그런 배분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조금 더 미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 플레이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경기 권민지 선수의 움직임도 인상적이었고 또 벤치에는 유서연 선수도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히터 포지션의 운영 계획 어떻게 됩니까? 일단 뭐 지금 컨디션은 권민지 선수가 더 좋다고 판단이 들어서 권민지 선수를 개막전에서 선발로 투입을 했고요. 또 나머지 선수들도 다 같이 또 훈련하고 있고 컨디션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마다 또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이영택 감독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경기 앞두고 양팀 감독의 이야기 듣고 오셨고요. 이어서 오늘 경기 승부를 좌우하게 될 양팀의 키플레이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여자부 양팀 키플레이어 선수 정관장, 박혜민 선수, GS칼텍스 권민지 선수입니다. 개막전 기록 비교해볼까요? 박혜민 선수 9득점, 권민지 선수 14득점 올렸고요. 각각 37%, 32%의 공격 성공률 보였습니다.
리시브 효율 측면에서는 권민지 선수가 42%로 앞섰고 박혜민 선수가 세트당 디그 4개로 더 많은 디그 기록했습니다. 오늘 펼쳐지는 두 선수의 맞대결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경기 승부의 분수령이 될 양팀 키플레이어 확인하셨는데요. 두 선수의 강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박혜민 선수 같은 경우는 고이진 감독이 구상하고 있는 전술을 가장 잘 수행하는 선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지난 시즌에는 임시적이었지만 포지션 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소화해냈고 이번 시즌에도 위파이 선수의 부상 공백을 잘 메워줄 첫 경기긴 했지만요. 한 경기만 했지만 잘 메워줄 기대감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 선수가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를 하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이 이렇게 내 말을 찰떡같이 알아듣는 선수다라고 표현할 정도면 정말 영리한 플레이를 하는 선수니까 이 선수는 이런 것에서 전술을 가장 잘 구사하는 측면에서 이 선수에게 기대해 볼 수 있고 권민지 선수 같은 경우는 공격력도 공격력인데 이 선수가 굉장히 높이가 좋아요. 네. 그리고 블로킹을 잘 잡아내거든요. 이 블로킹이 우리가 그냥 스파이크 득점보다 때로는 굉장히 그 승부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 역할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권민지 선수가 중간중간 성공하는 블로킹 득점으로서 팀에도 활력소를 활력을 불어넣기 때문에 권민지 선수는 이 선수가 모든 측면에서 다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 또 이 선수가 키플레이어로 꼽힐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도 아웃사이드 히터가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경기 라인업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정관장입니다. 최서현, 이선우, 정호영, 잔해태, 박혜민, 박은진 그리고 노란 선수가 리베로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고요. GS 칼텍스입니다. 안혜진, 레이나, 오세연, 실바, 권민지, 최유림 그리고 한수진 선수가 리베로로 나섭니다. 네, 이렇게 라인업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경기에 대한 AI의 예측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KBSN 스포츠가 준비한 AI의 선택, 여자부 경기 확인해 보시죠. 네, GS 칼텍스가 정관장을 상대로 세트 스코어 3대1로 승리할 것으로 AI는 예측했습니다. GS 칼텍스가 70%의 높은 승률로 승리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만약 이대로 GS 칼텍스가 승리한다면 개막 2연승을 달리게 됩니다. 네, 이번 AI의 예측에 대해서 두 분은 공감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석진욱 위원님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저는 공감 못 하겠는데. 왜요? 이제 시작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와요? 네. 경기 이기고 졌다고 해서 나오는데 저는 50대 50 주고 싶습니다. 선택을 안 하신 거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한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시자면 아니요. 50대 50 보겠습니다. 네, 50대 50 팽팽한 승부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셨고 그렇다면 이제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방금 블루투스로 연결된 줄 알았어요. AI가 위원님이랑 위원님이랑 따라하지 마세요. 뇌가 공유된 건 줄 알아요. 저도 이제 50대 50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한 경기 했거든요, 정말. 네. 그리고 AI가 인공지능으로서 정말 잘하고 있긴 하지만 배구 도사하셨잖아요. 그렇죠. 배구 전문가에게는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50대 50이면 비기는 거예요. 비기지는 않잖아요, 배구는. 그거는 알 수 없어요. 원래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알 수 없는 승부가 제일 재밌는 승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과연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잠시 후 KBSN 스포츠에서는 정관장과 GS 칼텍스의 경기가 펼쳐지니까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두 분 또 올 시즌 스페셜 V 첫 방송 마치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 이야기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석진욱 위원님 이제는 좀 긴장이 풀리셨나요? 뭐 확인해 보시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지금 그리고 정말 작년 시즌은 사실 녹화로 올 때마다 좀 불안하고 떨리고 이런 게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1년을 지나면서 저는 하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발전이 있었고요. 좀 뭔가 자신감도 더 생긴 것 같고요. 저한테는 플러스 요인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네, 앞으로 더 차차 나아지는 석진욱 위원님의 모습 아직 기대해 부족하긴 보겠습니다. 합니다. 그렇다면 박주미 기자님은 이번 경기를 앞두고 치른 스페셜 V 소감 어떠십니까? 첫 시간이었는데 네. 너무 재밌었고요. 여지없이, 변함없이 재밌었고 사실 이제 저희가 승부 예측이나 이렇게 분석이 다소 성의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이제 시작이니까요. 저희가 차근차근 매 회를 거듭할수록 좀 더 충실한 내용구 그리고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서 팬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께서 앞으로 이 예측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그 예측 들어맞는지 또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올해 스페셜 V 전망 점수로 한번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이원님 점수로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이거는 없었잖아요. 뭐 즉흥적으로 생각한다면 네. 스페셜 V가 사실 저는 선수 때나 이제 감독 코치 할 때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고 있고요. 분석도 팀에서 하는 것 말고 다른 쪽으로도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땐 배구인들이 본다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좀 90점 주겠습니다. 오, 90점. 그렇다면 박주미 기자님은 몇 점 주실 예정이십니까? 올 시즌 이제 첫 시간 나왔는데 그렇지만 저는 이제 전망보다는 기대와 희망과 목표치를 세운다면 지난 시즌보다 평균 시청률이 한 2% 더 상승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어떻게 여기에 뭐 커피라도 놓을 수 있게 어떤 후원이라도 좀 기업 광고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배구 팬들이 좀 더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페셜 V에 또 많은 후원과 관심까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남녀 배구가 시작되기 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